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골고루 장이 올라가지고 지수가 좀 상승을 했고, 때 아닌 그 LG그룹과 또 애플과의 어떤 그 제휴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돌아가지고 한때 또 푹 올라갔는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박난 박약사인데, 우리 대박님들에게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고 하는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박님들에게 연말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될 만한 한번 얘기인데요. 지금 연말에 큰손 개미들이 세금 회피 물량 금액이 8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세금 회피 물량이 한 2조 원 정도 더해가지고 한 1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10조 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연말까지 쏟아질 물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대주주 물량이나 큰손들 물량, 개미들의 큰손들 물량인데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억이나 30억 이상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요. 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우리 투자가들에게 좀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연말을 가지고 넘어가면 이게 세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한 10조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으로 덜어 나오는 거가 말하자면 이 모트렉스 이런 겁니다. 이 모트렉스가 갑자기 지금 떨어졌죠. 아마 제가 보건대 그런 것은 이런 종목에 지금 그 물량이 숨어 있는 물량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에너테크, 요것도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음봉이 났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개미들, 큰손들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세금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연말 넘기지 않고 빠져버리려고 하는 하나의 물량이겠죠. 모트렉스 여기서도 지금 이유 없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유일에너테크 쭉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가레인 쭉 빠져버렸죠. 요새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속출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주은행은 그냥 밑에서부터 쭉 빼버렸어요. 올려놓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보면은 갑자기 주가들이 한 20, 30%씩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이런 종목들이 즉 양도소득세 부과 세금 회피를 피하려고 큰손 개미들이 말하자면 파는 물량입니다. 이게. 그런 종목에 끼어 있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어느 정도 속이 좀 편안할 겁니다. 기가레인, 유일에너테크, 모트렉스 이런 종목이에요.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우리 대박님들께 숨죽인 거 있죠? 숨죽인 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숨을
우상향 하다가 음봉으로 빠져가지고 숨을 죽인 종목들이 쭉 올라간다고 그랬죠. 요것도 하나의 그 매매 맥점이라고 그랬죠.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날 또 좀 올라갔죠. 뭐 10한 2%까지 올라갔네.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매매 스킬이죠. 그 다음에 플리토도 마찬가지예요. 플리토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상향 하다가 살짝 숨을 죽이는 거. 이게 음봉으로 빠져야 돼요.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날 굉장히 올라갔죠. 이게 지금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거 사놓고 되면 지금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가더라고. 이 플리토가. 그 다음에 공구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향 하다가 음봉으로 빠지는데 살짝 숨을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노려봐야 됩니다. 자, 이건 하나의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것도 하나의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알아두면. 그래서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숨을 죽이는 거라든가 우상향하고 있다가 양봉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음봉으로 쭉 빠지는데 그 아주 적은 거량으로 빠질 때 이때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방님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대부 시스터즈라고 하는 종목이 이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났을 때 21선이 61선을 데드 크로스가 나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다고 그랬죠. 이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났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언제라고요?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날 때. 이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에서 보면 여기서도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날 때. 이때는 많이 하락해요. 이 꼭대기, 이 고점에서 10배, 막 15배 오른 종목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21선이 61선이 데드가 나버려요. 위에서 쌍봉을 치고 떨어진다든가 5일선이 21선이 데드가 나는 것은 처음에 데드가 나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주식이 하락하는 것은 21선이 61선을 꼭지점에서 데드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대세 하락의 하나의 시초입니다. 시초.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나는 게 하나의 대시세의 끝이고 위에서 꺾어질 때는 정말로 이게 걸리면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일단은. 근데 지금 이러한 종목에 걸린 종목들이 몇 개 있다 이거예요. 한미글로벌을 좀 볼까요? 한미글로벌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21선이 61선을 데드를 놨어요. 지금 이게. 5일선이 21선 데드가 난 것은 여기서 데드가 나서 올라가다가 꺾였죠. 이때 눈치를 깐 사람들은 이때 모든 걸 다 팔아버렸을 거예요. 여기서 까가지고 21선 부닥치고 떨어졌죠. 그러면 21선이 61선이 데드가 났으면 이게 이제 61선이 이렇게 휘었죠. 21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면은 나중에 61선을 맞고 그대로 또 떨어져 버려요. 이 주가가. 반등을 할 때는 61선까지는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는가는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네옴시티의 대장주인 한미글로벌이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주인 한미글로벌도 하나의 어떤 대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반등을 할 때는 60선에 부닥쳐 가지고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옴시티 관련 연관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별 종목적으로 많이 움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지금 구덩이가 돌았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겠지 여기서. 근데 반드시 61선이 이렇게 뉘어버리니까 여기에 맞고 떨어진다. 여기서 21선 맞고 떨어졌죠. 이번에는 61선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면은. 그리고 코스모 화학을 볼까요?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났어요. 21선 61선 데드가 났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61선까지는 올라간다 이겁니다. 23,000원대까지는 올라가면은
여기서 미련 없이 한번 매도를 해주고 다음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그 지금 맥점이 왔다 이게 맥점에 매도의 맥점에. 그리고 LNF 보세요. 지금 요것도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났어요. 한 2, 3일 전에 데드가 났습니다. 올라가면은 60선을까지도 부닥치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세 하락의 시점입니다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는 21선이 61선을 아직까지 데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데드가 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조금 60만원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데드가 나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는 61선을 맞고 떨어진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매매를 한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단 삼성 SDI는 241선이 맨 밑에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위안을 삼아볼 수가 있어요. 다만 나중에 241선을 맞고 다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삼성 SDI도 그런 방점에서 우리가 한번 주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이미 자 여기서 보면은 21선이 61선을 완전히 데드가 나진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8만원대까지로 9만원대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데드가 나요.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이 61선에 부닥치고 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나면은 그 종목을 굉장히 위험 신호로 일단 우리가 봐야 된다. 삼성전자. 여긴 진작에 이런 게 났죠. 그냥 20선이 60선을 갖다가 데드가 나는 거.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20선이 61선을 갖다가 데드가 날 때 이때 말하자면 이 꺾어지는 하나의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 하락 국면으로 21선이 61선을 완벽하게 데드가 났을 때 이때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60선 맞고 또 떨어지고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식을 볼 때 이게 주식이 꺾어지는데 21선이 61선을 데드가 나가지고서 떨어지면은 이것은 약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고점에서 20선이 61선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방들한테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그러면 뭐가 주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조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리오프닝 및 컨텐츠, 웹툰 및 일부 바이오, 리오프닝 및 컨텐츠, 웹툰 및 일부 바이오 종목들에서 대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된다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CJ ENM을 보시라고요. CJ ENM.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 사대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이제 밑에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거래도 수분이 쌓이고.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도 지금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데드가 날 때는 분위기가 틀리죠.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년에 저는 그런 나름대로는 주도를 하고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조정을 받겠죠.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떨어져 가지고 21선에 부닥치면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휴젤 일부 바이오 종목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면은 휴젤, 미스터 블루,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CJ ENM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지금은 이 기관 투자가들도 말하자면 종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리밸런싱. 리밸런싱이 뭔가 다 아시죠? 이 종목을 바꾸고 있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든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관계, 역학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게임, 컨텐츠, 그 다음에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화장품주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소비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올랐어도 내년 아마 1, 4분기나 2, 4분기까지는 그런 것들이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일부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사는 것도 있는데 기관들이 국내 기관들이 합세해가지고 엄청 주식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데 가서 줄을 서야 되느냐. 즉 세력들이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서 우리가 줄을 서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즉 일례를 들어서 요새 콘텐츠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웹툰 관련주라든가 그런 쪽으로 붙어야 돼요. 말하자면 조정을 받으면 얼른 그쪽으로 불을 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분위기로 가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좀 바꾸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식이 2,000가지가 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즉 2차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줄을 서지 말고 즉 리오프닝, 컨텐츠, 웹툰, 일부 바이오주 세력들이 세게 움직이는 일부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뭐 50%, 100%씩 짭짤하게 내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일부 몇 개 보여드렸죠. 이 CJ ENM 같은 것이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지금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가요. 예,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뭐 요새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웹툰 관련주 그 몇 개 있죠. 웹툰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그 시장을 주도해 가면서 그 다음에 화장품주, 웹툰 관련주 그런 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제약주 이런 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약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로나 관련주인데 그런 그 코로나 관련주는 결국은 그 또 한 번 움직일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많이 올랐다고요? 조정받을 때 분명히 사시라고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의 이 스킬을 좀 바꾸시고 제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놀아도 그쪽에서 한번 놀아보시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주인 그 한미 글로벌이 이렇게 21선이 60일선을 끊어지는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이 데드크로스가 났다고 하는 것은 대세 하락의 하나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은 하겠죠. 60일선까지 반등합니다. 여기서 걸려들으면 약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게 다만 한미글로벌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맨 밑에 241선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241선에서 다시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이격이 얼마냐고요. 여기서 또 다시 한 3분의 1토막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지금 이 구덩이도 그래요. 이 한미글로벌은. 이 21선이나 61선 이런 데서 구덩이 나온 것은 조금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이평선 밑에서 구덩이 나는 거. 요거. 야, 여기서 구덩이 난 거. 모든 이평선 밑에서 구덩이 났을 때는 우리가 눈여겨보자 해서 지금은 이 구덩이가 하나의 속임수 구덩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고 꼭 알아두시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여기에 연관돼서 한번 자기 포트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매매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연말에 제가 좋은 영상으로 한번 꾸며드릴 예정이고요. 주도주라든가 아니면 매매의 스킬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공구먼 소프트센 플리토 이런 종목을 이해할 때는 또 나름대로 그 매매의 스킬에서 이 숨죽이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대부 시스터즈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금 한미글로벌 또는 이 코스모 화학 이런 것들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현대차 기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어디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을 하는데 61선까지는 반등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보신 분들은 하나의 그 축하를 드리고 또 하여튼 저는 뭐 우리 대박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어떤 분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제 그 어떤 소식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좀 두루 살펴보시고 제가 또 책도 한번 냈고 또 그 과거에 우리 그 상한가를 정말로 일주일 내내 잡아낸 적도 있습니다. 뭐 제 자랑 같지만은 그런 그 과거의 이력도 있고 제가 증권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또 두각을 나타낸 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이 30년 동안 이 매매를 하면서 정말로 나름대로 한번 겪은 바를 우리 대박님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매매를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이해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시면은 좋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보다 좀 알찬 내용으로 주말이니까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